예, 오늘 이렇게 한국 포럼 개최하시는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2014년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아젠다들을 발굴해서 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올해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비슷한 기능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했던 게 2012년입니다. 그때도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28살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선거가 좋았습니다. 그냥 재밌었고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면서 희열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한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탄핵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정권을 출범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지금 나름 저는 제 어깨에 그래도 별 4개 정도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져야 될 책임은 박근혜 정부 때 져야 됐던 책임과는 확연히 다르기에 상당한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2021년과 2022년을 겪으면서 언론에서도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연성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틀렸습니다. 오늘도 이 포럼의 주제를 보니까 정치, 경제, 외교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은 사회 관련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젊은 세대에게 양당 후보들이 일자리를 아주 혁신적으로 공약했다는 생각은 저는 들지는 않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은 많이 나왔겠죠. 어떤 후보도 과거의 747 공약과 같은 경제발전 공약을 수치로 많이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555라고 해가지고 5만 불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큰 비중이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저희 당선인은 강조했고, 그 상식이란 이야기 속에 경제 성과보다도 경제 운영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되느냐, 과거 2012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경제 민주화의 개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요 담론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포럼을 비롯한 모든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에서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다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젠더 갈등, 아까도 영상으로 어떤 젊은 분이 그런 것들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젠더 갈등이 지금까지 극화되었고 젠더 갈등의 국면에 있어가지고 이준석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20대, 30대 간에 있었던 사회 문제에 대해서 50대, 60대 장년층에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해석으로 그들의 해법을 내놨기 때문에 젊은 층이 외면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2030 세태가 전면적으로 정치에 빠르게 진입할 거라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장년층에 해당하시는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의 관점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관점들이 많이 좀 주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젠더 문제만 놓고 설명드려도 가부장제의 영향 속에서 실제로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를 경험했던 분들의 현재 젠더 문제에 대한 관점과 지금 2030 세대가 경험하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가족 중에서 굳이 가려가지고 오빠나 아니면 남동생만 골라서 대학에 보내야 됐던 그런 선택을 했던 세대와 다르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른 경쟁을, 다른 사회적 현실에 놓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저는 앞으로 사회 관점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투표 결과에서 보면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와 2030 세대의 신지지층이 결합한 그런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성이 정부 운영에서도 녹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지된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장을 여는 정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선거 기간에 반짝한 어떤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 미래지향적인 정부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그런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담론들을, 사회 담론들을 꺼내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고 정말 젊은 사람의 시각에서 어떻게 그 가장 정부가 힘이 강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시기에 종북 담론으로 시간을 허비하는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한 뒤에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정부인데 결국은 토착외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런 전근대적인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참 서로 정치적인 공격만 하고 있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꼭 앞을 향해서 사회 담론들을 많이 꺼내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윤호중 대표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을 얘기해 주시고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곧 저희가 여당이 된다면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 가지만 많은 담론들을 사회에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축하드리고 꼭 오늘 유익한 토론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많은 제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